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클레어예요.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국제 옴브리 문도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Ombre Mundo. Alors, je vous présente 이제 여러분에게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각자 컴퓨터나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아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소셜미디어 활용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우리들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해요. les adolescents du monde entier. 각자 일상생활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Ils nous raconteront comment ils se servent des réseaux sociaux au quotidien. 벨기에의 발렌티나와 로라의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 로라예요. 안녕, 발렌티나예요. 저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는데 여러분에게 소셜에 관련된 우리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10살 무렵부터 우리 또래나 학교 친구들이 휴대폰을 갖기 시작해서 우리 집에선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농담으로 너희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휴대폰은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15살인데 한 2년 전부터 휴대폰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휴대폰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조금 따가드는 것 같았고 선생님들도 학급 활동이랑 관련하여 저희에게 휴대폰을 요청하셨거든요. 우리 휴대폰은 학교 정보 교환에 아주 쓸모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부모님이랑 단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에만 가입하기로 약속했어요. 때로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많고도 대개는 불필요한 정보 속에 파묻히지 않게 되어 기뻐요. 한 번은 반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소셜 네트워크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물으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하루 1시간 이하를 휴대폰을 쓰는 유일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는 6시간까지도 휴대폰을 쓰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부모님과 어떻게 휴대폰을 활용할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에 얼마나 시간을 쓸지 정해두고 독서나 음악 감상 등 다른 흥미로운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휴대폰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도 아주 쓸모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가족 중에 칠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코비드 대유행병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이랑 이런 선택을 하고 늘 이런 균형을 유지하고 소셜 네트워크의 모든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가령 지금처럼 전 세계의 모두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 멋진 경험담인데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게 해주었어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이고 19살이에요. 저는 학생이고 여가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만드는 잡지 틴스지에 기고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거나 이슈가 되는 것이나 우리 청소년 관련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요. 얼마 전 저는 동료 빈첸조와 함께 자유로운 베로니카라는 책을 집필하신 이탈리아의 저술가 페르난도 모라카 선생님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대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 한결같이 체험하는 것이 멋쩍은 미소나 때론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죠. 저도 청소년기 자녀들이 있어서 종종 이런저런 상황으로 가르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소년들과 서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한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나 쓰는 것이었어요. 주인공은 베로니카라는 어린 친구예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문을 좀 구했는데 제게는 청소년들이 소셜에서 쓰는 용어나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직접 경험적이 없었으니까요. 베로니카는 14살이고 몇 가지 상황에서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끊기로 결정해요. 곧 자기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실험해 보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벌어지는 상황에 베로니카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베로니카의 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모험을 들려주는 소설이에요. 30장으로 나뉘어 30일 동안의 실험을 이야기해요.
베로니카가 밟은 여정. 그래서 제목이 자유로운 베로니카예요. 나는 소셜미디어 앱을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30일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없이 지내보기로 결정했지요. 나는 참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고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방식도 전체적으로 더 개선되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는 벌써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달 안으로라도 이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해볼 것을 권해요. 정말 좋은 체험이니까요. ومن شيئا لون تيما لا صلت كل فكتيما رد بابا مازي شريك جاسور أصدقاء يا بايو كلج ماسور رد بابا مازي شريك جاسور أصدقاء يا بايو كلج ماسور 소셜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소셜을 통해 재산의 공유 같은 도전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온두라스에서도 이 제안을 알게 되어 참여하면서 멋진 체험을 했다고 해요. 영상을 통해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안녕, 저는 라자로 에사우 카스티오 괴바라라고 해요. 온두라스에서 왔어요. 저는 삼젠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 아이디어로 저금통을 만들어서 매일 저금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코비드19와 그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질병들 때문에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 판매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우리 삼젠들은 우리 보조자 루피타와 함께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우리 각자가 두꺼운 종이나 병, 우유통, 콘플레이크 상자 등 그 무엇이로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저금통을 하나씩 만들어서 매일 그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저금을 하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가족들에게 석탄과 새해 명절 기간 동안 저금통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어 그렇게 했어요. 삼젠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우리나라나 아프리카에서 화산, 태풍,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루피타는 삼젠들과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삼젠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의 모든 삼젠들에게 감사해요. 정말 제게는 이 모든 선한 것들을 배우고 또 좋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피하도록 조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좋은 활동에 감사해요. Je vous encourage 여러분 모두 이 활동에 함께하길 기원해요. 이 활동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많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사미라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pratique du 3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어 줄 거예요. 저는 인문계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인터넷 없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개인 휴대폰을 갖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제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우선순위에는 그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 수업에 필요한 검색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경우 저는 제 언니들이나 부모님의 휴대폰을 활용해요. 제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걱정하거나 창피하기보다는 저는 늘 이 현실이 제게는 시대사조를 거슬러갈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여기고 제 공부에 집중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내 것을 갖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좋고 유익한지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저는 늘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해요. 일단 제가 공부를 마치면 아직 미성년자이더라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제 휴대폰을 사주실 거예요. Ciao, sono Radika, suonerò allegro. 소셜 네트워크에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만요. 장점도 아주 많아요. 루초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 룸부바시에서 온 루초예요. 저는 학생이고 16살이에요. 여러분에게 청소년으로서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제 경험담을 나눠드릴게요.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는 소통 매체예요. 온 세상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오락을 위한 목적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어요. 청소년으로서 저는 주로 정보를 얻는 원천으로 활용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저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는 제게는 경청의 장소이고 문화 교환 장소로서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 소식을 전달하고 최신 뉴스 같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병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소셜 네트워크가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언어나 거리가 무색하게 서로 토론하고 얘기 나누고 교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현재 그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타임이에요. 벨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2월 26일 토요일 세계 표준 시각으로 정오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평화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사진도 찍어서 우리의 기도나 SNS에 태그해서 우리 소셜미디어에 포스트할 수 있어요. 내일 만나요.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함께 각자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행동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해요. Alors, 그 도전은 주중 어느 시간을 정해서 소셜미디어를 끊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à la rencontre des personnes autour de nous. 그럼 도전! 파이팅! 이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험담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우리는 이 새로운 멋진 아이디어의 대변인이 되고 싶어요. 틴스는 국제잡지라는 특성이 있어요. 전 세계의 편집진들이 엮은 기사가 실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하고요. 2년 전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워크숍 참가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몇 명과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 다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형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다른 남녀 청소년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돌봄이라는 이 이미지가 정말 멋있어요. 이런 정치적 시각에서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돌봄은 정치 지평이에요. 우리는 준비된 정치인들이 필요해요. 저희는 유엔 초록기후 기금에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 환영 인사를 드릴까요? 초록기후 기금의 지역국장으로 계시는 에두아르도 프레이타스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나눠주실 메시지가 있으시다고요? 먼저 여러분 경험담을 듣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Listen, I'd like to start by saying how much of a pleasure it was to listen to this. 우리는 격리 기간 중에 우리의 경험담을 나누고 형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세상에 가져가고자 해요.